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목 파트를 풀고 있고 7번입니다. 그죠? 자, 7번에 보니까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 이래 됐죠. 그 미흡하다면은 독자적인 지목을 갖는 게 아니죠. 그죠? 주지목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채용용지를 한다면 X가 됩니다. 항상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여기까지 유지죠. 그죠? 유지. 자, 우리가 유지, 이렇게 할 때 고연의 유지입니다. 연왕골 등을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 일어나죠. 그죠? 여기서 조심할 때 자생입니다. 자생. 재배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이라면 연왕골 등을 재배하면은 답이 되는 것이죠. 자생하면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3번에 장사 등에 관한 봉안시설 이에 접속된 부소실무지에 여러분들 봉안시설이라는 거는 옛날 말로 말하면 납골당입니다. 지금은 봉안당이라고 부르죠. 납골당이라면 무섭잖아요. 그죠? 이게 봉안당입니다. 그럼 당연히 묘지가 되죠. 묘지. 대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여기서 3번 틀렸어요. 그죠? 그럼 4번에 가니까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있죠. 그럼 공장 안에 있으면 주유소 용지다 틀렸죠. 그죠? 공장 용지가 되는 겁니다. 5번에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죠. 그죠? 1번에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여기까지를 우리가 놀이기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럼 놀이기구를 갖춘 수영장은 유원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수영장은 채용용지입니다. 놀이시설을 갖춘 수영장은 유원지가 되죠. 그래서 항상 에버랜드의 캐리비안 베이를 갖고 예를 들죠. 그죠? 그 다음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창고용지다. O가 되죠. 그죠? 3번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요 지문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속시설의 부지, 여기를 만들 수 있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여기서 틀렸네요. 그죠? 여기서는 지목이 대가 되죠. 좀 전에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묘지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여기를 자르서 이게 묘지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무덤입니다. 무덤. 그러면 여기까지는 봉안당이죠. 그죠? 여기도 묘지죠. 그죠? 그런데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묘지가 아니라 대. 그래서 항상 과수원 안에, 목장 안에, 묘지 안에 대다 요 세 개를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에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이게 선로라고 그랬죠. 그러면 철도 용지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육상에 자, 고기를 기르는 곳은 양어장이죠. 그럼 여기서 육상입니다. 해상이라고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교회, 사찰, 향교, 종교용지죠. 종교용지. 2번에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일이 나죠. 광천지 X죠. 그죠?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출제윤이 물을 때 용출을 묻는지 운송을 묻는지, 용출을 물으면 광천지, 운송을 물으면 잡종지.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글자에 세 개를 쓸 수 있다고 그래서요. 광천지라고 쓰면 X,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O, 잡종지로 한다면 O.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우리나라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둔다. 오죠. 그러면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는 주된 용도를 따른다. 5가 되죠. 그죠?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책의 지목 설정의 원칙, 일필 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번에 보니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죠. 그러면 염전이 아니라 공장용지죠.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입니다. 그럼 1번은 틀렸네요. 그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죠. 여러분들 택지라는 것은 집을 짓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목은 대가 되는 겁니다. 3번에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이죠. 그죠? 그럼 당연히 주차장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죠. 그죠?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죠. 그래서 저유소, 원유 저장소, 저장하는 것도 주유소용지, 판매하는 것도 주유소용지죠. 그죠? 5번에 자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건 당연히 제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1번입니다. 11번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 X죠. 그죠?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죠. 1번 틀렸습니다. 자, 여기에 판매가 났죠. 판매가 났으니까 공장용지가 아니라 주유소 용지가 되죠. 그죠? 틀렸어요. 3번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전이 아니죠. 그죠? 답이 되죠.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 전,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답 이래 되는 거예요. 3번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창고 용지를 한다. 오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에 용수 또는 배수를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죠. 그죠? 이거는 제방이 아니죠. 그죠? 국어가 되죠. 그죠? 인공적인 수로는 국어죠. 그죠? 국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12번입니다.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눠서 1번에 용수 또는 배수를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이라면은 자 국어죠. 그죠? 국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을 예를 들어 소규모 수로부지 국어가 되죠. 그러면 출제이유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여기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보기로 내고 이거를 하나로 보기로 낼 수 있어요. 그럼 밑에 거를 보기로 낼 때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국어이라면 O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주로 하천이라고 써요. 그러면 X죠. 그죠? 하천과 국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소규모 들어가면 국어, 안 들어가면 하천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육상에, 육지에서 고기 기르는 것은 양어장이다. 맞죠. 그죠? 자, 3번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전세가 여기까지 쭉 읽다가 여보세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는 유원지가 아니죠. 그죠? 말 그대로 공원이죠. 그죠? 공원. 그럼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4번에 학교 안에, 공원 안에,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이러면 O죠. 그럼 이걸 사적지로 한다 이러면 X가 되죠. 그죠? 5번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항만시설 이런 게 돼 공항시설 이런 거는 잡종지가 되죠. 그죠? 잡종지.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볼게요. 틀린 겁니다.
갈대밭, 시래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은 잡종지다 오죠.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할 때 그냥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잡종지입니다. 여기서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임야가 되죠. 그죠? 여기는 오입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 민간점을 근처에 역사. 여기서 역사라는 거는 역의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역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철도용지가 되죠. 대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철도용지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에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래 나오죠. 이게 바로 놀이기구라고 그랬죠. 이 말이 들어가면은 유원지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4번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지목은 주차장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노상 주차장은 도로. 자, 글자 두 개의 차이점을 기억합니다. 부설 주차장,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글자가 틀리죠. 부설 주차장은 주지목을 따라가고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죠. 주차장. 그 다음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아파트 짓기 위한 땅입니다. 지목은 당연히 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13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입니다.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래 나오죠. 1번에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잡종지 X죠. 그죠? 임야죠. 그죠? 여러분들 이 지문은 출제인이 해마다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출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임야인데 항상 이 문구를 잡종지라고 써요. 그러면 틀렸습니다. 2번에 보니까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자 여기를 딱 보면 키를 이걸로 잡았어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죠.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니까 당연히 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에 보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이래 나오죠. 이거는 주차장이 아니죠. 그죠? 잡종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항만시설 이런 거 나오죠. 그건 잡종지죠.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죠. 그죠? 그러면 국어지. 국어. 유지가 틀렸죠. 그죠? 5번에 지하에서 석유리 등이 용출이 키입니다. 용출이. 그거는 주유소 용지가 아니고 광천지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온수, 약수, 석유류입니다. 석유류. 석유류가 솟아나오는 것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 용지.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것도 주유소 용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15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이거죠. 그죠? 지목은 어디에 등록하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죠.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에는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죠.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을 하죠. 이때 두 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24개죠. 두째 글자, 차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4가지죠. 그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죠. 그죠? 그럼 여기서 철도용지, 철 맞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2번에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죠. 그죠? 장이죠. 장. 그러면 3번에 주유소 용지는 주죠. 그죠? 그럼 주차장은 주죠. 주차장은 차고, 주유소 용지는 주고, 그 다음에 목장 용지는 목이죠. 그죠? 목, 장이 틀렸죠. 그죠? 양의장은 양이죠. 그죠? 양. 그럼 어가 틀렸네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 4개만 여기에 차, 장, 천,
원, 요 네 개만 딱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30%예요. 3년에 한 번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경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계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라. 다른 데는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1번에 보니까 지상경계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거든. 그럼 처음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 바로 답이네요. 그죠? 하단부 1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하단부가 틀렸죠. 그죠? 바깥쪽 어깨죠. 그죠? 바깥쪽 어깨. 도로구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은 바깥쪽 어깨가 아니죠. 상단부죠. 그죠? 상단부. 그다음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를 보세요. 최소가 틀렸죠. 그죠? 최소가 아니라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틀렸어요. 5번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상단부가 아니죠. 그죠? 중앙이에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3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하는데 딱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 있다면 하단부, 절토는 상단부, 해면과 수면은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공유수면 밀입지 제방은 바깥쪽 어깨 꼭 외워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죠.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과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 여기서 지적 공부라는 게 도면을 말하는 거죠. 그게 선이다 이 말이 됐죠. 자, 이번에 경계점이라면은 필지를 구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해죠. 도해는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변을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리로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되어졌죠. 그럼 이게 경계 이거는 선이죠. 선. 그럼 요 점 있죠. 이게 경계점이죠. 그죠? 자, 그러면 3번에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 3번은 출제 이윤이 시험의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시험 표현으로 말하면 도면에는 경계 표시는 선으로 하는데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뚝이나 담장이다. 그러면 돼요. 4번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 해수면, 평균 수면 X죠. 그죠? 여러분들 좀 전에 경계 결정의 기준에 평균 만조의 평균 만수 그런 표현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에 공유수면 밀입지의 토지 등 제방은 바깥쪽 어깨가 되는 부분을 경계 결정 기준으로 한다.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1번에 토지의 지상경계 자꾸 지문으로 띄웁니다. 이게 시험의 지문으로 자주 띄운다.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2번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단부 X죠. 그죠? 그래서 연접되는 토지 사이 높낮이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죠. 자, 여러분들 그림으로 만약에 그려라면 이 논리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이게 높낮이입니다. 그럼 여기에 논이 있고 여기에 논이 있고 이 논과 이 논의 경계가 어디냐?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경계가 될 것이고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경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단부죠. 그럼 2번은 틀렸네요. 그죠? 정답은 2번이네요. 3번에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청량할 수 있다. 여러분들 단순히 생각하세요. 토지 이동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분할입니다. 분할. 그럼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그럼 당연히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고 분할 청량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도 시험에 출제가 되겠지만 자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답은 이겁니다. 이게 건축물이거든.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건축물의 권리익에 청량을 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되는 예외 4가지가 있지. 예외 4가지가 첫 번째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할 수 있다. 공공사업을 하면 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O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유수면 밀입지의 토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O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위에 보면은 지상경계점 등록부거든.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일 때는 각도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그 뜻을 물어요. 두 번째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니까 장부잖아요. 장부니까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묻는 겁니다. 그럼 여기 소재 O죠. 집은 O죠. 지목 O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 소재, 지번, 지목. 여러분들 소재와 지번은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입니다. 경계점의 좌표 O죠. 그죠? 고유번호 X죠. 그죠? 여러분들 고유번호를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O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논리죠.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어. 그럼 새로 정했다면 어디에다가 새로 정했느냐? 사진으로 찍어놓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사진 파일이고 위치 설명도. 그러니까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그 2개를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지목도 O죠.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X죠. 얼른 보면 이게 맞는 거 보여요. 이거는 도면에 등록하는 거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도면에는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자가 들어가는 거는 도면입니다. 도면. 그럼 여기서는 기역, 니은, 뒷것, 미음, 비역.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지상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래 나와 있죠. 그죠? 1번에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이다, 담장이다 계속 지문으로 언급이 되죠.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2번에 지력송환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거든.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O죠. 과거에 이 문구에 경계점 자료등록부 이렇게가 답으로 만들었어요. 경계점 자료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리얼에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예를 들어서 높낮이가 있는 도로구간 등의 토지에 절토가 있죠. 해면과 수면이 있고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누면은 위에 3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을 한다는.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 이 말이죠.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다.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다. 그럼 여기 이제 논두렁, 밭두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다. 여기 소유자가 을이다. 이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소유자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같았을 때 이 중앙이 경계입니다. 그럼 이건 소유자가 다르죠. 다르다면은 이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가 아니에요.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경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 3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1번과 3번은 지문으로 띄우거든.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더라고요. 답으로는 안 만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 여러분들 모를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청량을 먼저 하느냐, 경계점 표지를 먼저 설치하느냐? 당연히 경계점 표지를 먼저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장관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공서잖아요. 관공서는 항상 끝글자는 있다로 끝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틀렸죠. 그죠? 할 수 있다지. 그래서 좀 전에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는데 있는 예외 4개 판결서,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서 그 4개를 기억해 둡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이게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건축물이거든. 이 권리계 경계를 결정할 수 없어. 근데 있는 예외 4개가 있다. 그래서 이래놨죠.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하면 할 수 있다. 공공사업하면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하면 있다. 그럼 여기서 판결서 나왔죠. 그럼 여기 판결서 있잖아요. 맞죠? 공공사업 나왔죠? 자,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나왔죠? 도시군 관리계획서 나왔죠? 그럼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한다는 말은 여기에 안 나오잖아요. 따라서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법에 4개를 명문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제외한 4개입니다. 4개. 3번은 법의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갔네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출발을 할 때는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을 하지 않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금을 부과할 때는 무엇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 자료를 잡느냐. 그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그러면 세금에 관계되는 거는 전부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알아야지, 면적을 알아야지, 소유자를 알아야지, 공시지가를 알아야지. 그런 게 전부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대표 문제네요. 그죠? 여기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등록 전환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원의 차이가 오차 형범위를 초과할 때 해결 방법으로 옳은 것 다 이렇게 나죠. 1번에 지력소관청이 임야대장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답 바로 나왔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우리가 풀 때 이렇게 풀었어요. 임야대장이 있고 토지대장이 있거든. 그럼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서 면적이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라. 그럼 이걸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하니까 101로 나오더라. 그럼 여러분들 이 100을 문자로 읽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라고 읽어요. 101을 문자로 읽으면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읽어요. 그럼 이거는 옛날 면적이고 이거는 새 면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토지대장에는 101로 등록을 합니다. 두 번째. 여기가 면적이 100인데 청량이면 101로 났어. 근데 만약 110으로 났더라. 그러면 이거는 1의 차이가 있고 이거는 10의 차이가 있죠. 그럼 차이가 적다. 이게 오차 허용 범위 이내. 차이가 크다. 오차 허용 범위 초과. 그럼 여러분들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갔죠. 가면 이 임야대장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지. 그러면 창고로 가야 돼요. 갈 때 101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걸 수정 안 합니다. 100의 상태에서 그대로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차 허용을 초과했다면 이것도 110으로 고치고 창고로 간다. 그럼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걸 정정할 때 답은 신청으로 정정하느냐 직권으로 정정하느냐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뭘로 한다? 직권으로 한다.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이게 31의 기출문제였어요. 그렇게 풀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을 하여 대상으로 틀린 것 일어나거든. 자, 신규 등록 당연히 청량해야죠. 그죠? 등록상 정정 청량해야 됩니다. 일필제 범위를 획정해야 경계 보건 청량. 자, 여러분들 여기서 3번하고 4번을 볼게요. 4번에도 경계 보건 청량이 나오지. 근데 3번하고 4번의 차이가 뭐냐면은 4번에는 경계 보건 청량에 따라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고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면적을 측정한다는 말이지.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처음에 경계 보건 청량이 있거든. 지저, 현황 청량이 있거든. 답은 이겁니다. 공시법 시간에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같이 다닙니다. 같이. 자, 그러면 여기는 세 가지의 딱 공통점을 딱 찾아갑니다. 이 두 개는 잡으세요. 청량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청량은 합니다. 청량은 해. 하는데 답입니다. 면적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청량만 하는 거라. 그 땅의 면적까지는 계산 안 해. 면적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은 면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변하지 않으니까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먼저 이렇게 봅니다. 가장 쉽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상 경계라는 말이 있고 도면상의 경계라는 말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거든. 그럼 여기에 도면이 있지. 도면이 이렇게 있죠. 도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도면에다가 등록을 다 해놓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도로입니다. 이건 도로입니다. 도로. 그럼 여기에 이제 내 땅이 있다 이 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상가를 지으니까 우리가 말할 때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지을 때는 그냥 건물 올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먼저 내 토지와 도로까지가 경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청량을 해봐야 돼요. 그럼 청량을 해보면 청량기술자 아저씨가 청량을 해러 오거든.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도면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토지는 도면에 등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들고 와서 청량을 해가지고 여기다 도로와 이 땅의 경계가 여기까지다라는 빨간 말뚝으로 박아주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붉은색 말뚝이 박혀 있다. 그럼 그게 경계 표시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땅과 도로의 경계다 이 말. 그러면 요걸 확인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어림잡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지었다라면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도로에서 뭐 1m를 띄우고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청량 안 해보고 여기서 만약에 지었다. 그럼 도로를 침범했다. 그럼 나중에 이 건물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어디까지가 도로인지 청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경계보건 청량은 정답입니다. 이 땅과 이 도로의 경계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도면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표시해 줬다. 도면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복원시켜 줬다. 이게 경계보건 청량이고 결론 경계 표시만 해줍니다. 이 땅의 면적까지는 계산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청량은 합니다. 하는데 면적은 계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경계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면적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면적이 변하지 않고 면적이 변하지 않으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이 도시개발 사업하면 청량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지적 확정 청량.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을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2번이네요.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래 나와 있죠. 그럼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만약에 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있고
1000분의 1과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적을 사용하는 지역이 있죠. 그럼 처음에 갑니다. 경위의 청량 이렇게 나오죠. 전자면적 측정기에 한다 X죠. 그죠? 왜 X냐? 여기는 경계점 자폐등록부가 경위의 청량이고 여기는 평판 청량이죠. 여기는 경위의 청량이죠. 여기 좌표 면적 계산법이고 여기에 전자 면적 측정기죠. 전자 면적 측정기. 그러니까 이게 1위로 가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에 경계점 자폐등록부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러니까 경계점도 여기 있죠. 그럼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럼 여기는 당연히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면적이란 지도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여러분들 면적을 측정할 때는 바닥의 평평한 면을 측정합니다. 그게 수평면상의 넓이에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전환할 때는 청량을 한다. 오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합병이죠. 합병을 하는 경우에 면적 결정은 합병 전에 각 필지의 면적을 합하여 이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이 토지와 이 토지가 할 때 여기에 면적이 100이다. 여기에 200이다. 그럼 이걸 합병을 했다 이러면 이 두 개를 플러스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할 때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 청량을 하여 면적을 결정한다면 틀리는 겁니다. 합병은 청량을 하지 않죠. 청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후에 요 두 개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이해한다면 여기는 최소가 0.1이죠. 여기는 최소가 1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고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그림은 있잖아요. 구별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응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 하나만 응용을 해보면 잡으세요. 이 글자를 써야지. 이게 제목이니까. 됐죠? 그럼 이렇게 하겠죠. 경계점 자폐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이랍니다.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한다. 경계점 자폐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 면적 측정의 결과 0.1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 대장에는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그러니까 최소가 0.1이니까 0.1보다 적게 넣으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이 말이지. 근데 여기는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만약에 시험에 낼 때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적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한다.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적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03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 대장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입니다. 틀린 거죠. 그죠? 면적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이다. X죠. 그죠? 제가 항상 강조할 때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한다고 그랬죠. 또 모를 때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면적이 들어가고 지목이 들어가고 공시지가가 들어가고 소유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답은 바로 1번이네요. 그러면 2번에 보니까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이죠. 그럼 600분의 여기잖아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한 자리니까 5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적도의 축적이 1200분의 1이죠. 그럼 1200분의 1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1제곱미터 나왔잖아요. 1제곱미터. 그럼 여기 1제곱미터잖아요. 여기는 0.1, 여기는 1 이렇게 되죠. 3번에 임야도의 축적이 6000분의 1은 이거잖아요. 이거.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를 한다. 고로 3번하고 4번은 같은 거지. 같은. 그 말은 1200분의 1로 묻든 1000분의 1로 묻든 2400분의 1로 묻든 3000분의 1로 묻든 6000분의 1로 묻든 여기에 속하잖아요. 답은 똑같은 거지. 그렇게 딱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경계점 자비등록부가 나왔죠. 그럼 경계점 자비등록부는 이거잖아요. 경계점 자비등록할 때 면적은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 여기에 0.1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만 딱 보고 문제를 풀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는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청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좀 전에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해 하는데 면적은 계산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